안녕하세요. 한명석 변리사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09년도에 시험을 합격했고 올해로 16년 차로 일하고 있는 변리사입니다. 변리사들이 대부분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특허 업무를 또 주로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허 업무도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기술이나 제품을 평가하거나 또 다양한 협회들과 협업해서 브랜드나 디자인, 그리고 이제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법률도 함께 검토하면서 또 다양한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강의나 또 다양한 매체들의 기고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또 유튜브라는 또 새로운 공간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자 이렇게 용기 내어서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영상적인 스킬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또 많은 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이 정도가 아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등록받으려고 할까요? 특허를 이제 어떤 기술을 개발하신 분들은 또 특허를 받기 위해서 저랑 상담을 오시고요. 아니면 이제 뷰티나 패션 쪽에서 어떤 또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은 제품을 브랜딩하거나 또 어떤 디자인을 또 등록받기 위해서 상담하러 오시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와 창작물을 어떤 권리화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등록을 받는 것인데요. 권리는 특별히 특허나 상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있죠. 나 혼자 쓸 수 있고 타인은 쓸 수 없게 하는, 그러므로 어떤 제품이나 어떤 브랜드를 독자적으로 씀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또 창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자체가 바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특허나 이런 것들을 매매하기도 하기 때문에 특허 자체에 어떤 값어치가 있어서 그것을 팔거나 또 사기도 하죠. 그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담보로 어떤 금융적인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이런 지식재산권은 이제 부채재산권이라고 하는데 기업에서 이것을 보유하게 됐을 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또 기업들이 어떤 R&D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기술적인 어떤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어떤 그런 것들을 또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 큰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등록들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뿐만 아니라 또 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특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는 기술에 대한 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이제 특허 분쟁 같은 내용들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받는구나를 알고 있는데 실제 법상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 특허를 또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전에 자주 내려가는데요. 대전에 가면 되게 유명한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방문했을 때 거기 특허번호가 하나 적혀 있어서 찾아본 기억이 있는데요. 성심당이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모델이죠. 튀김 소보루 빵에 대한 어떤 제조 방법, 그리고 최근에 또 보니까 부추빵에 대한 제조 방법 이렇게 특허를 또 받았던데요. 그런 것처럼 음식물에 대한 레시피나 제조 방법도 또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어때나 야놀자 이런 어플 많이 아시죠? 최근에 또 특허 분쟁도 있었는데요. 또 특허 분쟁 자체가 이제 영업 방법에 대한 특허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숙박업에 대해서 예약을 하거나 또 어떤 쿠폰을 받거나 어떤 페이백 서비스를 받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의 방법인데요. 이런 사업의 방법도 어떤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어떤 구체적이고 새로운 것이다 라고 하면은 특허적으로 또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방법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특허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테라 병맥주의 어떤 병의 어떤 병목에 있는 나선형 모양, 그리고 이제 뭐 미에르파이바도 같이 분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병목에 있는 어떤 그 나선형의 모양이 어떤 회오리 구조라고 해서 이 부분이 어떤 특허를 침해했다 이런 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회오리 모양 자체는 어떤 내부에 있는 유체가 흘러갈 때 유동성을 좋게 한다거나
또 이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품이 좀 덜 나게 한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이제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또 있다면 이제 간단한 구조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지만 이것이 특허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또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은 특허가 이제 기술이지만 실제적으로 보시면 기업들의 제품이죠. 제품이고 또 판매하는 또 서비스 이런 것들이 특허로 등록되어서 또 어떤 기업들의 경쟁력을 또 높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범위에서 특허를 또 등록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상표와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는 이제 사실 브랜드라고 해서 많이들 익숙하신데요. 상표 같은 경우에는 상표법상으로는 어떤 나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표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브랜드를 보고 상표를 보고 이 상품이 A 회사의 상품이구나 또 B 회사의 상품이구나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건데요. 예전에는 이 상표라는 것이 품질 보증적인 기능을 많이 했었죠. 어떤 제품이 어떤 브랜드는 제품이 좋더라, 품질이 좋다 이렇게 해서 어떤 브랜드를 보고 우리가 구매를 했던 이제 예전의 기억이 있는데 현재에는 이런 품질 보증 기능보다도 대부분 이제 굉장히 품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의 이미지가 더 이제 수요자들의 상품 선택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같은 제품이고 동일한 성능을 갖고 있는 제품이지만 나는 A 브랜드가 좋다. 나는 B 브랜드가 좋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브랜드마다 특히 의류나 이런 쪽 제품은 더더욱 브랜드마다 각자의 브랜드에 맞는 색깔을 가지고 또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상표법상으로는 이 상표는 여러 가지 상품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상품별로 등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신발에 이 상표를 쓰겠다. 아니면 햄버거에 이 상표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신발과 햄버거라는 전혀 다른 상품에 두 상표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상표법상으로는 1류부터 45류까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업, 판매업 같은 거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45개의 류를 구분해서 상표를 출원하실 때 하나의 표장이지만 45개의 상표 중에서 선택해서 나는 신발에 하겠다, 나는 의류에 하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물론 전류를 다 할 수도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2개류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필요에 의해서 또 나머지 류를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 출원하실 때는 단순하게 어떤 표장, 우리가 생각하는 로고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쓸 건지, 어떤 사업에 쓸 건지도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디자인인데요.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이름이 굉장히 광범위하죠. 저희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데 특별히 패션 디자이너 분들도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등록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물품의 형태에 대해서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물품의 디자인 또 쉽게 생각하면 제품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컵의 디자인이라던가 어떤 볼펜의 디자인 이렇게 어떤 제품의 디자인이고 단순하게 로고 자체나 어떤 그래픽 디자인 자체는 원칙적으로 이제 디자인 등록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창작물을 만들었다, 제품을 만들었다, 어떤 디자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디자인으로 출원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표로 보호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또 나중에 얘기 드릴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다양하게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제 예외적으로 글자체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 음식물도 어떻게 보면은 예외적으로 디자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화상 디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모티콘 같은 것도 물론 이모티콘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지만 이모티콘을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에 이렇게 이제 배치해서 하는 것들은 디자인의 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다양한 방법으로 또 등록받을 수 있는 또 길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작권과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이제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저작권은 많이 아시다시피 예술적인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이 발생하죠. 근데 현행법상으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반드시 예술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에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시험지를 출제할 때 시험지를 출제한다. 시험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출제하는 어떤 시험지조차도 뭐 어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저작권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저작권은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저작권 등록은 앞서 말한 특허나 상표 이렇게 심사를 받아서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이제 저작권의 대상이 된 저작물이죠. 내가 어떤 창작물을 창작했다. 이 창작 시기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등록받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별도로 심사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저작권에 등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저작물을 창작한 창작일을 이제 명확하게 했다. 그렇게 이제 창작이 등록되어서 이제 객관적으로 그때는 이 사람이 창작했구나를 이제 확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그러니까 창작성 있는 저작물인데요. 저작물성이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제 어떤 창작을 했는데 그것이 저작권으로 보호해 줄 만한 저작물이 대상이 되느냐, 이 판단은 소송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창작한 어떤 캐릭터라든가 어떤 창작물을 모방하거나 이제 이걸 함부로 썼을 때 저작권 침해로 이제 소송을 걸 수 있겠죠. 소송을 걸게 되면 그것을 모방했냐 안 했냐도 판단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저 저작권을 주장하는 저작물이 창작성이 있느냐, 그래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이제 법원 안에서 소송 중에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작권의 대상이 이제 된다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도 다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사람이 저작권 침해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내가 침해했구나라고 단순하게 이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그 저작권이 대상이 되는 어떤 대상이 과연 창작성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다 많이 알려진 형태를 이제 그대로 쓴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권리인데요.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권리라 하면 사실 이 법의 풀네임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도 들어있는데 저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이제 부정경쟁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이제 2조 1호에서 이제 부정경쟁 행위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되면 이제 법적 제재를 받는데 그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들이 앞서 말한 이제 상표나 디자인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에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표로 이제 등록은 받지 않았지만 내가 오랫동안 써서 이제 주지저명해진 거예요. 유명해진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국밥집을 하는데 A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밥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표는 등록받지 않았죠. 한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A라는 이름은 되게 유명한 국밥집이야. 되게 맛있는 국밥집이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제3자가 이걸 보고, 나도 그러면 저 상표가 등록이 되지 않았으니까, 나도 저 국밥집에 저 상표를 써서 조금, 좀 돈을 벌어보겠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했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미 어떤 사람이 오랜 기간 사용해서 수요자들에게 유명해진 어떤 이름이죠. 유명해진 이름을 무단으로 쓰게 되면 상표법상으로는 상표가 등록됐다면 상표권 침해가 되겠지만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단으로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을 해서 부정경쟁 방지법상에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표 같은 경우가 이제 등록받지 않은 상표, 또 등록이 안 되는 상표도 있죠. 이제 상표법상으로는 요건이 만족되지 않지만 또 그것이 오랜 동안 사용되어서 식별력이라고 하는 누군가 봤을 때 저거를 상표라고 인식하게 되면 그때는 부정경쟁 방지법상에서 보호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디자인도 어떤 상품의 아까 형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형태가 디자인 보호법상으로 이제 등록이 안 된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 등록이 되더라도 디자인 등록 보호법상의 이제 등록은 또 존속 기간이 있다 보니까 존속 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부정경쟁 행위에서는 이런 상품들도 꾸준하게 사용돼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명해지거나 또 많이 알려지거나
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상표적인 기능을 하게 돼서 또 상표처럼 또 아까 말씀드린 상표처럼 권리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디자인 자체가 상품의 형태 자체도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등록받지 못하는 것도 이것들을 어느 정도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모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제 행위로 또 판단해서 이런 것들을 또 제재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등록과 부정경제 행위로 판단돼서 이제 보호해주는 법리가 사실은 100% 중첩될 수는 없겠죠. 뭔가 교차 범위는 있겠지만 또 각각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들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상표를 등록받지 못한 경우, 또 등록이 거절된 경우에 부정경제 방지법상으로 내가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지, 어떤 자료를 내가 이제 구비해야 되는지, 또 사용하면서 어떤 형태로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제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다양한 이제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나 또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로 이제 찾아뵐 텐데요. 댓글이나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 주시면 또 이런 부분들로 제가 또 영상 안에 또 반영해서 아니면 그 내용들이 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라면 또 영상으로 또 제작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첫 영상인데 앞으로 또 함께 영상으로 또 만나 뵙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또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